쭉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녀 운을 말할 때는 대체로 그 양질의 자식을 가능하면 뭐 선택한다면 더 좋겠지만 뭐 선택이 가능하도록 띠를 유도해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이걸 뭐 최선의 상태라고 보고요.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양질의 자식 선택에서 대체로 그 유도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룹이 보통 천살 그 다음에 12신살로서죠. 12신살로서 천살이나 같은 물이죠. 그러니까 같은 물이 화개살이 대체로 부모가 가지지 못한 그 더 강한 힘, 에너지 이런 걸 가진 걸로 봐서 번영인자라고 보는 거죠. 번영인자. 그래 번영인자를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해요? 키울 때 힘들다. 키울 때 힘이 든다. 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는 것은 부모가 못한 어떤 능력이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한, 그 다음에 영마가 월살이 되죠. 우리가 진술충미로만 몰아서 본다면은 반한이나 월살은 대체로 반한은 보통 바로 띠의 한 그룹 아래에 있음으로써 대체로 키울 때 편하다. 키울 때 편하다라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수하인으로서 저런 엄마는 계승자 역할이죠. 그죠? 부모가 좀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자식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계승자로서 되는데 대체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나 역량이 좀 부족하다. 부족해 보인다해서 좀 많이 보태어준다는 거죠. 보탠다. 자, 그 다음 월살은 말 그대로 그 역마살 그룹이죠. 그룹이니까 결국은 시소 운세를 다투게 되겠죠. 그죠? 시소 운세. 그래서 부모 가까이 있을 때 부모가 활동력이 왕성할 때는 이게 신자진생 부모가 그 인호수를 키운다. 인호수를 키울 때 신자진의 활동력이 강할 때는 인호술이 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벨무사겠죠, 그죠? 벨무난. 그 다음에 본거를 하죠. 부모나 본인 둘 중에 자식 중에 한 사람은 활동성이 위축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위축되도록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커서 둘 다 활동력이 남아있을 때는 동거를 피하는 것이 좋다. 그죠? 동거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하고 이렇게 충이 되는 어떤 모양. 그죠? 신생이 인생을 낳았다. 이럴 때는 그 작용력이 가장 뭐예요? 활발하게 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충에 의한 작용도 있다고 봐서 보통 키울 때 힘들 수 있습니다. 키울 때 힘든다. 보통 이제 한 두세 가지 형태로 주로 드러나는데 대체로 건강상의 불안 과정을 거치든지 건강상 불안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은 기가 세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일찌감치 이제 좀 어려서 조금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쯤 됐을 때 어떤 경우냐면 뭐냐면 빨리 독립선언 같은 걸 많이 해요. 독립선언. 이게 왜냐면 자기가 깝깝하거든요. 그죠? 원숭이 밑에 범이 자라려니 내가 원숭이를 어떻게 이길 수도 없으므로 떨어져 나가고자 한다. 이런 형태로 보통 키울 때 힘든데 보통 세 가지 기가 세다. 그 다음에 독립선언.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 예. 남녀 공통으로, 예. 예, 예, 예. 남녀가 똑같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사주나 아버지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 사주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인호술에 속하고, 남편이 신자진에 속하고, 자식이 신생이 왔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인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그 부부 사이에 보통 인연 불안도 보통 만들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인연 불안. 만들어지고, 대체로 그 뒷날에 보면은 그 만약에 이 모고, 부다 이러면은 대체로 부모와 어떤 활동력이나 왕래가 빈번해지고, 그러니까 부조, 부친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인신상충의 어려움을 극복한 기운이 있다고 봐서 출세인자가 있다고 봅니다. 출세인자. 이게 충을 버텨왔다는 것 자체는 출세인자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작용을 조금 이제 좀 허물어 버리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부부가 별로 인연이 안 맞아가지고 대체로 그 인연이 그 부모 부친과 모친이 서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엔 신자진생이 결국 신자진을 맡아 키우는 이런 형태의 환경으로 잘 넘어가죠. 그럴 때는 이제 충에 의한 작용력이 신에 있던 출세인자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출세인자는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자식 구성에서 그 특이한 어떤 형태 이런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축생이고 부가 축이고 모가 술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다 자식이 미다 그죠 자식이. 자 이런 경우에 축술미라고 하는 인자가 모였을 때 똑같이 인신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신사회도 마찬가지로 또 자오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자 번영이 올 때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요. 다 따로따로 각각 떨어져 살아요. 각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뭐 일 때문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는 원래 뭐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에, 그 다음에 애는 공부 때문에 서울에,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력이 많아지고 번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각산. 원리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이 활동력이 위축되어 있을 때는 동거해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만 그냥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부인은 그냥 살림살이 살고 이렇게 지낼 때는 동거를 구해도 별 무리가 없다 뜻이고 또 자식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적 활동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공부를 한다든지 부모 밑에서 그냥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지낼 때는 동거를 구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오묘유도 마찬가지고 자오묘유도 여기에서 세 식구가 모였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조합되었을 때는 각자 번영이 올 때 각산 세월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자식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각자가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의 특질상 활동력이 많아지면 부모하고 어차피 떨어지게 되는 게 이것이 보편적인 활동 양상이고 오히려 이제 뭔가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죠. 어찌됐든 저기 시에 투입됐든 안 됐든 어떤 문제든 간에 어느 정도의 그 시기가 되면 그렇죠.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떠나서라도 자동적으로 그래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팔자에서 아까 그 궤도만 어긋나도 전부 다 그 객지로 나가서 번영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 금전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인신사회의 그 속성상 그죠. 인신사회에서는 그 속성상 뭡니까? 그 우리가 객지성공 그죠. 객지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자오묘이나 진술충미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예서 연애에 뭐 공망이 들어와 있다든지 상관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럴 때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털을 허물어 버리거든요.
털을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번영한다는 말은 주로 그 객지에서 번영할 수 있는 어떤 인자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식들 팔자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미 부모 자식의 동거운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유도해 수 있다면은 이런 어떤 특성을 살린 형태로 그 자식 인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보시면 되죠. 예? 12신사에서 그룹을 12신살에서 그룹으로 볼 때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부모가 같은 궤도에 있다 보고, 예를 들어서 후가 인생이고 모가 오생이 갑시다. 그러면 이제 궤도가 일단 같아지죠, 그죠? 예? 자, 이때 자생자식을 두었다는 것은 궤도가 어디 월살이죠, 그죠? 예? 시소원세죠, 그죠? 시소원세면서 뭐예요? 이게 제살이면서 그 모충이 되죠, 그죠? 예? 엄마하고 뒤에서 그 충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커서 이제 뭡니까? 동거운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커서 동거운이 없는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충에 걸려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키울 때 힘든 과정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커서 동거운은 없지만 객지에서 출세 번영한다.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그룹의 어떤 보편적인 뜻하고 그 글자와 생길 수 있는 어떤 작용력을 같이 내주면 되겠죠. 천살 그룹의 자체로 뭐예요? 인호술생의 천살이 되죠, 그죠? 천살이 될 경우에는 뭐예요? 부모가 극복하기 어려운 에너지나 기운을 가져왔으면 대체 부모한테 해내라 이런 게 많아요. 천살 그룹들은. 그러니까 천살은 뭐하고 무리짓냐면 육해, 망신 이런 거 무리짓는데, 천살로 인해서 대접해주면서 키워야 되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천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졌다 이래요. 그죠?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다 내가. 그러니까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사회적인 번영의 임자가 있지만 부모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운의 흐름이 아주 나쁠 때는 진짜 골통 자식이 되지. 경찰서가 빌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운이 아니면 대부분 다 사회적인 번영의 씨앗 인자가 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힘들게 키운다 이거죠, 그죠? 힘들게 키운다. 힘들게 키우지만은 부모보다는 신분적으로 뭐 족보가 어디에요? 그렇죠. 족보가 이 위에 속하니까 부모한테 보통 당연히 뭘 해내라. 나는 석사 박사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별 그렇게 뭐 자기가 그만 대접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살 거다. 그러세요. 집에 패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그게 부모 살던 터보다 뭐냐면 자기는 더 신분이 나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번영의 인자를 가지고 있고 부모들을 힘들게 키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정말 나쁠 때는 이제 경찰서 파출소가 필요해야 되는 뭐 이런 일도 생긴다. 자, 그 천사의 그 일반적인 뜻을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생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12신살로 보면 지살이죠, 그죠? 그 지살로 인해서 대체로 이제 대접해주면서 키워야 되는 어떤 환경은 가지지만 대접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식이 어른과 레벨이 같다 하면 친척처럼, 그러니까 자기하고 학렬이 같은 친척처럼 대접해줘야면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접.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인생을 뒀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요런 어떤 뭡니까 우리가 충에 의한 작용하고 다르겠죠, 그죠? 충에 다른데
이제 같은 띠도 마찬가지로 번영이 올 때는, 각자 번영이 올 때는 울타리를 달리에 있는다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인신사회의 그 속성 자체에서, 그죠? 인신사회 속성 자체에서 객지로 나가겠죠, 그죠? 자, 객지 번영의 인자가 있죠, 그죠? 번영의 인자가 있는데, 자, 객지 번영의 인자가 있으면서 범이 같은 공간에 활동력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이제 공간을 쪼갠다는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통 이제 객지로 나가서 출세 번영이 오는데, 요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거든요. 도저히 안 맞아서. 그죠? 나는 막 인생과는 너무 다르다. 도저히 안 맞아서 나는 간다. 잘 있거라. 이런 개념이라면 그게 아니라, 요 경우에는 뭐예요? 주로 자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그 객지로 나가면서 번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살이죠, 그죠? 소위 도화살에 걸리죠. 12신사를 볼 때. 저희 도화살 자식이 이제 좀, 머리 아픈 경우도 있고, 홍길동도 있고 그래요. 이게 홍길동이란 말은 신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남의 자식을 내가 떠맡아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범띠 서방님이 밖에서 나와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신분적 불안이라는 것이 깔려있대요. 신분적 불안 요소. 자, 그 다음에, 그게 뭔가 부족한데, 그게 이제 신분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약 열에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치닥거리를 많이 처리해줄 자식이다. 치닥거리를 많이 처리할 자식인데, 그 능력이나 역량이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이 아니라 좀 약하다. 그죠? 치닥거리를 해줄 정도라는 것은 부모의 신분을 뒤바꿀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부모의 신분을 뒤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축생도 부모를 위하여 효도를 할 수 있긴 한데,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살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이 더 높잖아요. 계급이 더 높은 자식이 효도를 할 때는, 진정한 효심에서가 아니라,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재의연금을 누가 더 많이 내요? 보통 사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재벌이 더 많이 내는데, 재벌이 돈을 꼭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품위 유지와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제 이 천살 그룹이 돈은 더 많이 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효심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살은 뭐냐면 이렇게, 시선을 집중할 만한 어떤 역할, 이런 건데, 우리가 꾸미고 장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실질적인 어떤 힘이나 동작을 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쁘게 꾸미고서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뭐냐면 귀엽다 이거 귀엽다.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아주 아이고 이 예쁜 것 이렇게 하게 되는 이 기특한 것 예쁜 것 이렇게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기특하고 좋아 보이는 이런 어떤 그 기운을 가짐으로써 보통 부모가 좀 애틋하게 생각하는 자식 인자가 보통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연살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작용 중에서 우리가 장식한다, 꾸민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결국 예쁘게 꾸며줘야만 그 역할이나 용도가 채워진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질병인자 중에서 좀 어려서 보통 약간 난치, 다루기 어려운 질병인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애를 태우고 또 제대로 우리가 인간 만들려고 애 많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아쉽고 부족해서 손이 간 건데 그게 이런 질병인자로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용력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부모가 그 자식의 흐름이 좋을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면이 더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그 자식 운이 좀 흐릿하고 희미한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살 자식을 줬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뭔가 잘하고 있다를 하는데 부모 마음에는 항상 부족하고 아쉬워서 결국은 그 직업 형성 있죠. 직업 형성. 직업 형성에 뭔가 그 부모가 더 좀 애를 써주고 거들어 줄 때는 뭐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 안 돼 보여서 그 직업 형성을 도와준다. 여기 공부를 뭐 더 시켜줘야 된다든지,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더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뭐 부모의 그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같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지식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집에서 손가락 탁 빨면서 엄마 밥 줘 이러면서 폐주기도 못하고 돌아서면 또 애처롭다 이거예요. 애처롭고 귀엽다. 저놈 제가 패지도 못하고, 그죠? 자, 그런 식의 어떤 동작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부모의 신분을 뒤바꿀 만한 정도의 그, 어떤, 뭐, 효도를 한다든지, 복양을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그, 치닥거리를, 부모 치닥거리를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거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통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범말띠 부모의 토끼띠 자식이 왔을 때 보통 그 똑똑한 형제들은 다 빠져나가고 혼자서 이제 능력이 좀 부족한 어떤 것 때문에 부모 밑에서 그냥 그 뭐 1, 20년 쭉 가업을 가담하고 거들다가 결국 그걸 그대로 그냥 승계를 해서 받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생은 어디? 진생은 월살에 속하죠. 우리 신사를 따진다면. 그래서 이 월살이 무엇에 속해요, 이게? 역마 그룹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커서 동거운이 약하다. 더서 동거운이 약하다. 그래서 자랄수록 보통 인생관 차이가 보통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월살은 대체로 부모가 이렇게 그 어떤 물려주는 어떤 일이나 형태에 의해서 보통 그 개성을 잘 안 하고 자기가 새로운 궤도가 다르니까 자기가 새로운 영역이나 활동 분야를 개척해서 자기 직업을 갖는다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계라고 하는 그 속성에서 보통 이제 그 조상의 일단 뭐냐면은 일단 그 업보 같은 것을 희석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요. 조상의 업보 같은 것을 희석시켜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화계 그룹 자체가 대부분 다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월살 같은 경우가 인호생이 대체로 뭔가 사회적인 번영이 잘 안 되고 있었다. 사회적인 번영이 잘 안 되고 있을 때에 이런 진생을 만나서 형편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 보면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부나 모의 어떤 간지에서 띠가 좋은 작용을 한다,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 띠가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띠에 의한 발전이나 발달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정적인 작용이 많을 때는 오히려 반대를 상징하는 이런 기운을 가진 자식이 옴으로써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범말띠 둘이서 번영이 지지부진하다가 진이 어떻게 해서 전부 빗길하거든요, 사실은. 인하고 진하고 어떻게 또 진하고 오하고 다 격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인 빠져 오 빠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글자를 제대로 못 써먹고 있을 때, 띠로서 자기들이 못 써먹고 있을 때에는 진이 와서 오히려 그 형편이 풀려지고 좋아지는 이런 것을 그 상징해주는 자식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망신이죠, 그죠? 이 망신이 이제 골 때립니다. 망신이 천살과 무리지어 있으면서 망신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싫음에도 보여줄 일. 그것으로 인해서 흉도 발생하고 길도 발생한다. 그죠? 흉도 발생하고 길도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 형제 중에 최고로 하여튼 뭐 이렇게 폼 잡는 일이 생긴다든지 최고로 뭐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최고로 뭐 극악무도한 일을 벌여가지고 항상 쪽팔려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 기운도 부모가 이 망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신은 길작용, 흉작용 두 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로 자랑거리 되는 자랑거리. 그 다음에 최고로 뭔가 남들에게 가리우고 싶고 뭔가 숨기고 싶은데 그런 것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오히려 뭐냐면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양이 되니 이 걱정거리. 자랑거리와 걱정거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식이다. 그래서 보통 키울 때 그 자랑거리와 걱정거리를 보통 같이 가지고 있지만 운의 흐름이 좋을 때에는 자기가 뭐면 부모보다 월등한 그죠 신분적인 월등함을 의미하는 거죠. 천살 그룹, 망신살 그룹은 그래서 월등하게 그래서 가문의 영광도 됩니다. 가문의 영광도 이 망신살에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의 골통도 여기서 나오죠. 가문의 골통도, 이 걱정거리 인자 때문에. 근데 그 망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에요? 속성 자체가 어디에 속합니까? 지사, 그 자체를, 그죠? 영마는 지사에 속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 동거보다는 객지고, 보통 부모 동거를 하면 편친이에요, 편친. 어느 한쪽을만 계실 때, 부친이나 모친 어느 한쪽만 계실 때 보통 이제 동거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자기가 뭐냐면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먼저 객지라고 하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거기에 오히려 뭐냐면은 이제 망신이라는 것은 신분이 더 높으니까 부모를 오라가라 한다 안 한다. 부모를 오라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뭐냐 능력과 힘으로서 결국은 부모를 갖다 내가 사는 동네다, 내가 모시는데 뭐냐면은 부모를 다 모셔오면 객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 편친 정도를 보통 모셔가지고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이런 자식이니까 망신살 예의주시하십시오. 아주 기대되는 자식이에요. 자, 그래서 망신살은 이제 자랑거리, 걱정거리를 같이 주는데 결국 운 따라서 크게 자랑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운 따라서 크게 걱정할 일도 온다. 객지에 나가서 성공 번영한다. 부모 봉양을 하더라도 누가요? 자기가 부모를 오라가라 하여 봉양을 이룩한다. 마찬가지로 천살도 마찬가지예요. 천살도 같은 경우에도 부모에게서 뭔가 많은 걸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아서 학교 보냈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이게. 아시겠죠? 내가 말이야 더 나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 이렇게 안 산다 하는 거 있죠. 부모가 나를 위하여 적당히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평민이 귀족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나 내 필시 뭐라고요? 가문을 일으키거나 가문의 어떤 번영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띠에 의한 어떤 그 확장인데 이걸 잘 연구하면요 띠만 가지고도 다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생, 미생, 그 다음에 인생 딱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렇게 딱 짜져 있다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 육친작용에 의한 어떤 해석은 있겠지만, 자, 요 부와 모 사이의 관계를 봐보세요. 부와 모 사이에 보면은 누가 그룹이 높아요? 알죠? 그러니까 순서로는 진이 앞서지만, 자, 신자진 위에 해면이 있었다. 누구죠? 자, 그러면은 부가 모를 완전히 리드하면서 가는 어떤 세월이 길 것이다, 짧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부의 번영이 한때 있더라도 그것이 보통 아주 오래 지속되지 않고, 또 오래 지속되려면 보통 부와 모의 어떤 인연이 멀어지고, 그죠? 멀어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진생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부인에게 많은 걸 해주더라도 미는 뭐예요? 자기 그릇의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희생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꾸로 된 경우에 만약에 미생이, 진생은 뭐냐면 그냥 막 하는 일 똑같은 일 하면서, 그죠?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고, 미생 부인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논떼기 밭떼기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재테크하고 막 돈 뭐 장사나 뭐 그 돈이 될 만한 일에 막 갖다 그냥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더 뭐냐면 활동력이 크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거죠.